신뢰가 없는 조직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으로 포장을 하는 노력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거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결정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어떤 최악의 상황이 생기냐면 안녕하세요. 한기용의 나침반 한기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리더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헤맬 때 큰 도움이 됐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The Five Dysfunctions of a Team이라는 책이었고요. 한글판의 제목은 팀워크의 부활이라는 책인데요. 처음 읽게 됐던 때는 2005년 여름쯤이었고요. 제가 야후에서 막 초보 매니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조화로운 팀은 충돌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충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곳을 찾다가 찾았던 책이 바로 팀워크의 부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5단계를 거쳐서 망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고요.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뢰의 중요성이고요.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뢰의 결핍 같은 경우 이 책을 보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세탁물을 널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지금 명확하게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뒤에서 성공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고, 그 성공으로 포장을 하는 노력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결국은 망하고 실패가 몇 번 반복이 되면 결국 회사가 망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취약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혹은 지적인 정직함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의 크기가 커지면서 돈이 떨어지거나 좋은 인재들이 다 나가거나 그러면서 망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 지적인 정직함을 강조하는 거로 가장 유명한 회사예요. 젠슨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는 척하는 사람. 모른다고 하면 넘어갈 걸 아는 척하다가 걸리면은 잘리기도 하고.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느냐? 실패를 허용하는 거는 좋지만 잘못된 실패를 허용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지적인 정직함을 회사 전체의 문화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실패를 지속하지 않고 빨리 접고 교훈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 세습 아닌 세습이 된 형태로 발전해 왔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지적인 정직함이라는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그게 조직의 문화로 잡히긴 힘들죠.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리더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죠. 많은 경우 저도 그랬고, 리더로서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결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책 읽고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팀 내에 신뢰가 쌓이는구나. 두 번째 단계의 충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로 아팠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한테 리포트하던 팀원 둘 간의 갈등이었고요. 제가 초보 리더로서 실수했던 거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손들어주면 다른 팀원이 의욕을 잃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했던 건데,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피하고 싶었죠. 그리고 결정을 최대한 뒤로 딜레이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고요. 리더로서 충돌이 생기거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결정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럼 어떤 최악의 상황이 생기냐면 둘이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 감정의 대립으로 바뀌고 꼴 보기 싫으니까 퇴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경우는 2명의 충돌 주체자가 2주를 사이에 두고 퇴사한 거예요. 내가 빠르게 결정했으면 최악의 경우 1명은 남았겠구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그냥 건강한 충돌이었던 거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구나.
결국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게 결정하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의 의견이 꼭 선택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았죠. 결국은 사람은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적어도 불편함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다만 제가 더 신경 쓰는 거는 밀도 있게 서로 자기의 의견을 편하게 공유하게 하되 명확하게 다음 스텝을 시의적절하게 결정하는 거. 거기에 좀 더 집중하죠. 그리고 disagree and commit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정이 내려졌으면 본인의 결정과 달라도 따라가야 된다. 신뢰가 존재하면 건강한 충돌이 있을 거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과정을 이해를 하면 납득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헌신, 커밋인데 여기서부터는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투명하게 얘기할 줄 아느냐. 그런 것들이 헌신의 결과가 의미 있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고 끝나는 건지를 결정하게 되죠. 투명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이해하고 일을 해도 이 일을 내가 성공시키지 못하면 본인이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부분을 빨리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맡은 일의 한 90% 정도까지는 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90%까지는 했는데 10%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 10%가 안 됐다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얘기를 했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10%가 불필요한 일인데 혼자 판단을 해서 필요한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헌신을 해서 일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투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신뢰가 있고 건강한 충돌이 나오고 헌신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져야지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꼭 상황이 좋을 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처럼 안 됐을 때 누가 액션을 취할 거냐를 의미하는 거죠. 힘든 일일수록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 안 됐을 때 인정하고 그게 왜 안 됐는지를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적인 정직함과 연결이 되는데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 도와달라고 하고 내 결정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면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거고요. 그럼 이 지적인 정직함이 왜 중요해지느냐? 지적인 정직함이 있는 조직은 실험을 하기가 쉬워져요. 혁신을 하려면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죠. 근데 실험은 그 정의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개를 실험을 하면 한두 개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을 하는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든 실패가 허용해야 되는 실패는 아니라고요. 허용하면 안 되는 실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떤 실패가 허용하면 안 되는 실패냐? 실패할 거를 알고도 성공으로 포장을 하는 일들은 막아야 돼요. 그걸 막으려면 조직 내에 지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정직함이 있는 조직이라면 실패를 포장하지 않죠. 내가 이 결정을 내렸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거 접고 원인 분석한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조직에서는 실패의 크기가 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사실은 뭔가를 배운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지적인 정직함이 없는 조직이라면 실패를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실패를 포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실패의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몇 번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부터 시작해서 지적인 정직함, 혁신, 실험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결과에 대한 무관심은 또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는데 다 안 되더라. 근데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혹은 무기력함에 학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맨날 실패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 책임과 결과가 하나로 또 보여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안 됐는지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돌아보고 실패한 이유를 조직 내에 공유를 했을 때 모두가 배우는 게 있겠죠.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직은 회고를 통해서 발전한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결과를 대충 포장을 해서 리딩을 한 사람들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보상을 받고 하는 조직이라면 결국 거기서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신뢰가 있고 충돌을 받아들이고 헌신을 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 마지막 스텝이 잘못 세팅이 돼버리면 결국은 동기부여를 잃게 되죠. 좋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결과가 안 좋아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리더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결정 해보고 실패가 아닌데 실패라고 착각도 해보고 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젠슨 왕 본인도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을 겪었고 실패를 앞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지적인 정직함이 중요하구나. 실패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재를 뽑아서 팀빌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고생을 하고 깨달은 거죠. 그런 사람을 좀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과거에 동료나 매니저와 의견이 달랐던 경우가 있나요? 경력이 한 10년, 15년 이상 된 사람인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잘 지냅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줏대가 없든지 사실을 얘기하지 않든지.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역량이 아니라 그 밖의 역량으로 판단을 조금 더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벽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하게 나의 어려움, 무지함을 드러내고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똑같은 행동을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발 아무나라도 뽑아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그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채용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 나중에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팀원들이 나보다 더 저 사람을 믿으면 어쩌지? 당연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야 내 일이 편해지죠.